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대구 사람으로 오래 살았는데. 사실 대구 사람들이 이곳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예.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대구에 이런 곳이 남아 있었나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할 정도로 여기는 대구의 가장 중요한 생태적 공간. 왜냐하면 여기는 19종의 법정보호종, 그러니까 전형기념물하고 예.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입니다. 여기 산과 강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이 대구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예. 온전하게 보존됨으로 해서 그 공항의 원시 자연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대구의 생태 보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민물조개가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조개가 왜 바다에 있는 게 아닌가요? 강에도 있습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조개가 있습니다. 하얀 거 보이죠? 예. 조개입니다. 한번 제가 꺼내볼까요? 보십시오. 그거는 새끼입니다. 새끼. 와. 여기 말조개 새끼입니다. 말조개. 말조개. 예. 말조개 새끼. 이게 큰 거는 어른 손바닥마다 커요. 자, 보십시오. 저는 안 보이는데요? 다슬기. 야. 옛날에 봤던 그 다슬기입니다. 예. 우리가 잡아먹었던 그 다슬기. 맛있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다슬기가 살아 돌아올 정도로 금방 물이 맑아졌습니다. 이야. 이 제일 큽니다. 이것도 큽니다. 대칭이라는 종입니다. 대칭. 이야. 자, 이 정도. 우와. 자, 더 큰 거도 있습니다. 자, 더 큰 게 있네. 이거보다 더 큰 거? 네. 우와. 우와. 예. 요게 이제 성체. 성체. 요거보다 더 큽니다. 사람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네요. 근데 이 조개들이 기어다니면서 유기물을 먹어치워요. 예. 오염을 먹어치우는 거죠. 수질 정화에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그 시체마을 동물이었습니다. 시홍장 엄청나게 물이 오염되는데 옛날에 맑았던 그 공의 모습으로 거의 해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까 본 조개, 다슬기 이런 저서생물들, 바닥 생물들이 되돌아왔다는 것은 물과 수상 생태계가 거의 완벽하게 복원됐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전형기념물 예. 수리봉이 예. 부부가 삽니다. 부부가요? 예. 그래서 지금 걔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예. 지금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 보인다. 야, 이 직접 보니까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요, 수리부엉이가. 근데 이제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맹수의 느낌이 납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맹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맞닥뜨리면 아주 약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죠. 여기가 바란숲지 중에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멋진데요? 왕버들 숲입니다. 왕버들 숲. 그리고 지금 이게 뒤에 보이는 이 왕버들이 네그루처럼 보이는데 네그루가 왕그루입니다. 오. 다발로 이렇게 자랍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 있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15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만화에서 보면 그 딱따구리가 이제 동그랗게 안에 집을 지어놓으면 아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걸 여기서 보네. 여기 아까 봤던 수리봉이가 한 번씩 날아와서 예. 쉬는 곳이고 아. 수리봉이 새끼를 비행 연습시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선생님 저 깃발은 뭔가요? 요 깃발이 여기에다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길을. 아. 야생동물이 떠나겠죠. 이동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어. 여기가 서식초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대구 시민들 여기 누구든지 한 번만 와보면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여기다 왜 길을 냅니까? 원시 검어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예. 수많은 법종, 모종, 야생생물이 집으로서 살고 있는 절대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길을 내겠답니다. 그것도 환경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오면 인간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산책로가 딱 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제방 위에도 길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인간을 위한 길과 편의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다 했네요. 예, 선생님 돼 있잖아요. 사람들 저기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파크 골프장까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 앞으로 길을 내겠다는 것은 멸종위기 돌이 종들이 사는 그들의 집인데 그 앞으로 길을 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다. 안 늦고 오셨네. 아니 설마 지금 파련습지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옷 같은 옷이지 않습니까? 아. 아니 근데 수리부엉이 진짜 보기 귀하다고 전 알고 있는데 운이 좋으신데요? TV에서나 또는 동화책에서나 이렇게 보던 수리부엉이를 직접 봤습니다. 우와. 이게 굉장히 위험 있게 생겼어요, 이 수리부엉이가. 멀리서 봐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네, 그 중에 맞습니다. 한 곳이 이제 파련습지라는 거죠. 그렇죠. 수리봉일가 전문가들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깊은 산에 절벽이 있는 곳, 그리고 숲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사람들이 손이 타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도심지 한 가운데 하시계에서 이제 수리부엉이를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소에서 파련습지의 절벽은 아주 좁은 공간이지 않았습니까? 절벽 자체가 아주 좁거든요. 그곳 좁은 공간 속에 수리부엉이가 정착한 이유는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들어진 현재 형태를 만들어진 1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조그마한 절벽이었어요. 이런 절벽을 학술적으로 숨은 서식처, 우리말로 번역하면 숨은 서식처인데 공룡이 지금 멸종했지 않습니까? 멸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룡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런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하시계의 절벽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직벽이 되어 있으니까 흙이 쌓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흙이 쌓여지지 않으면은 물이 쉽게 빠져나가니까 항상 건조하고 무척 목마른 곳이니까 아무 생물도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의 씨, 유전자의 종자가 될 만한 씨들 되는 개체들만 들어가 피신하는 거예요. 피신하다가 보니까 건강한 땅에 사는 생물들이 피신했을 때는 세상이 건강해지면 나오면 되고 그 땅에 척박한 것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놈들은 그것을 안방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한 뼘 규모의 숨은 서식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변화,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유전자 보관하는 창고가 됐던 거예요. 은행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은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양식에 가장 좋은 나물이 뭐죠? 보양식에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부추. 부추죠. 부추가 불같이 타오른다 그래서 비읍의 부추예요. 바로 하식의 절벽에 아무도 심을 일도 없고 심어진 적도 없는 날아와서 저절로 자생하는군요. 자생한 부추의 자생지는 바로 한국의 금호강변처럼 하식의 절벽 틈입니다. 거기에 부추가 있고 에이석이가 있고 부처손이 있고 전목형이 있고 전부 처음 들어보시죠? 이 식물 모두가 놀랍게도 우리 민족 식물이에요. 예.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를 먹여 살렸던 자원식물이면서 그들의 자생지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기화식물이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아. 너무나 절벽이 험악한 환경 조건. 예. 한반도의 어떤 그런 고유성이 또 생태적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쌍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또 새로운 위협이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줘야 되느냐. 앞으로도 하시게 보면서 부추 찾는 분들 계시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르네상스나 말이 붙으면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여기 약간 정말인데. 인간의 약간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시민들이 그것을 탐방할 수 있도록 생태 탐방로, 조류 관찰대, 전방대를 조성을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상 별로 없죠. 굉장히 오히려 이런 게 생기면 그때부터 그 앞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어떤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좀 인간의 욕심이 읽히는 것 같은데 뭐 공사 진행 중에도 그렇겠고 또 사람들이 드나들면 이건 생태계 수리부엉이한테는 또 위협이 되겠네요. 상당한 위협이 되는데 어느 수준이냐면은 그냥 너 짐싸가 나가 이겁니다. 쫓아내는군요.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족을 데리고 포근한 집을 짓고 사는데 안방 한가운데 길을 내겠다 하면은 그 안방이 기능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도보 탐방교라 하는데 이 절벽 한가운데로 이래 도보교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여기 있는데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국가에서 환경부라는 국가기관 중앙정부에서 이걸 세금으로 이렇게 거기에 쓰고 있으니까 이걸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국립 등산로를 갈 때 보면 입구에서 먼지털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뿅뿅 나오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 들어갈 때 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나오면서 자기 신발에 흙 터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에 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예민하냐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그렇게 예민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게 다 독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오염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오늘 처음 뵙는 그 패널이신데 아니 학자도 아니고 시민과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사회학자십니다. 박사학위는 있습니다. 대단한 감수성을 가지고 통찰력과 감수성이 독도에 귀하식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독도에는 배에서 내릴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으로 다 털거나 신발을 물에 통과시켜 가지고 발에 붙은 씨앗이나 박테리아나 뭐 찌꺼기를 다 털고 독도에 상륙해야 되거든요. 남반구에 호주나 뉴질랜드 국립공원 가보세요. 음주한 데는 다 시설돼 있습니다. 나올 때 터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그런 다리를 만든다라는 게 네. 정말 너무나 좀 폭력적인 접근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분들이 한번 가서 건너가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번에 보입니다. 그 절벽에 여기 부엉이가 있고 맷비둘기 떼들도 있고 이 친구들 공사하는 소리나 또 인간의 위협에 때문에 많이 떠나게 돼서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네. 이 친구들 어떡합니까 지금? 항상 그렇지만 선택은 쉬워요. 되돌리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는 대구 시민들입니다. 음. 대구 시민이 품고 있는 수리부엉이를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는 거를 방해할 것인가의 선택은 대구 시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가
보존과 개발 때문에 고민한다. 그 고민하면 환경부는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에 디시전 메이커합니다. 그 나라도 땅덩어리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배워야 되지. 무슨 경제 논리로 보존과 개발을 자꾸 대립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답은 없어요. 그 교수님, 그게 보통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확장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좀 보고 그러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수리 보험 가까이서 관찰하면 어머 저렇게 소중한 게 있다. 그 논리에서 또 막 전망대도 만들고 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논리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더욱더 세밀하게 전문가들 동원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이 정도 거리에 그렇게 완충 구간, 핵심적으로 보호할 구간, 우리가 인간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구간 이렇게 해서 조닝을 해야 되지. 이것이 전문가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구광역시의 이 자연환경 정책과 환경부의 정책은 전문가가 필요 없는 정책이에요. 그냥 대중의 의견을 들어서 표만한 쪽으로 집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데 자연 생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천운 같은데 대구에 사는 사람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천운 같은데 그러면 책임감도 함께 그만큼 더 있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될 건데 오용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도 있다는 참네.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한마디만 거들면요. 우리 수박 선생님 8년 습지에 가셔서 해살교 건너셨잖아요. 예. 해살교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자연하고 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걸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해살교입니다. 해살교 딱 서면 바로 밑에 내려다 보면요. 잉어가 팔뚝마 탄 것이 금호강. 그뭐 거기 8년 습지 안에 네. 보입니다. 맨눈으로도. 어. 보이는데 잉어 몇 마리가 와가 얕은 물에서 막 헤엄쳐가 땅을 주둥이로 후입하고 있으면 누치라든가 다른 작은 피레미 고기들이 왕창 모여들어요. 야들이 해살교 위에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여상스럽게 그거 먹이 활동하거든요. 대낮에. 네. 왜 그런지 너무 아세요? 익숙한가요? 쳐다보니까 해살교 위에 사람이 섰는데 자기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고 도리어 대낮이면은 매가 날아다니가지고 포식자들에게 당할 수 있는데 아, 사람이 그렇군요. 해살교 서게 되게 되면 분명히 매가 없어지는 거야. 자기를 공격할 공격할 녀석들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네. 그리고 두 발로 걷고 머리가 까만 인간이 서게 되면 도리어 안전한 거야. 보세요. 해살교 하나에 지역 주민들은 통행하면서 잔차를 타고 여러 가지 산책을 하는 가운데 물속의 생태계에 사는 생물들은 너무나 평안한 어렵겠어요.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낮에 매들은 딴 데 가가지고 사냥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근에. 네.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것인데 생명이잖아요. 이들이 좀 안전하게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 우리도 뭐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감수성이 더해진다면 좀 개발의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를 좀 지키자, 잘 또 함께 더불어 공존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만나보겠습니다. 아, 엄마 나 웃긴다. 눈 감고 있네. 예,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아, 조만가 보다. 엄마한테 보인다. 어머나, 저기 있다. 어머나. 걔가 소중한 안 먹었어. 너무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별로 그렇게 예쁘다 생각 안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정말로 너무 예쁘고 자주 오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 가까이 살면서도 여기가 이런 도심 속에 자연 환경이 있다는 거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랐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독수리 식당 아십니까? 생태계에 살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인간은 좋은 거죠. 이 생태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피조물들이죠. 이런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는 우리에게 정말 숨쉴 공간이 줄어든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좀 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손에서 저희들이 이 자연을 지켜가면서 편리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돌아보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의 요 공간만큼은 동식물하고 다 어우러져서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절감하고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반대 운동에 함께 동참하도록 생각 중입니다. 두 분만큼이나 습지를 좀 사랑하는 또 이해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다는 거 보시니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습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왜 보존해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몸소 체험한다고 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아 습지는 보존해야겠구나. 다음 세대가 아닌 내가 느끼기 위해서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습지를 보존해야겠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죠. 불여일견이라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가깝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 같아도 아이들 바로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 막 들거든요. 네. 요즘 친구들 보면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메뚜기나 여치 그림으로만 봤지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직접 보면은 아이들도 정말 재미있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공부도 될 것 같고. 사실 현장에서 어린이 생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때의 감성을 발굴해서 자기의 그 감성의 위대함을 알아차리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거 없이 지식을 덮어버리게 되면 지식의 폭력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지식이 폭력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식에 정말 지혜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혜란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숨쉬기, 염통 뛰는 것 우리가 어머니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 꽃핀 거 보면 아우 좋아 그러잖아요. 배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이 타고난 감성이에요. 본래의 감성이 전부 다 억눌러지는데 그 감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교육할 선생님들을 키워야 됩니다. 8년 습지에 가게 되면 어린이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신문 한 볼 뜯다가 맛을 보여줍니다. 예. 맛을 막 뱉어내요. 어떤 애들 심하게 막 구타한 척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어요. 네 라면을 싱거운 라면을 좋아해? 매운 라면 좋아해? 매운 거요. 매운 라면 좋으면서 방금 뜯어 먹은 것은 매운맛이 아니야. 아, 매운맛 맞아요. 근데 우리의 나라 사람이 금호강 주변에 살았던 사람, 습지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최초로 썼던 양념은 뭘까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양념. 방금 매운 걸 맛봤으니까 그럼 이거예요? 물어요.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름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름이 뭐예요? 처음부터 이름 가르쳐주고 공부시키는 것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이름이 뭐예요? 이걸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한자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순수 우리말로 역귀란다. 역귀. 8년 습지에 역귀가 자생해요. 8년 습지에 역귀가 어떻게 자생하느냐? 이때까지 어떤 환경영 평가서 기록물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 연구자를 키우지 않으니까. 역귀가 어떻게 8년 습지에 있을까? 아, 영천 댐이 덕분이에요. 댐이 우리는 자연을 파괴한다만 생각하는데 이게 반전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파괴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한편으로는 긍정의 부분이 있는데 물을 끊임없이 흘려 보내주면서 강에 여울이 생기는 거예요. 여울이 흐른 것을 여울이라고 하는데 여울이 생기면서 가장자리에 좀 더 수질이 깨끗한 물이 여울이 생기니까 그런 데만 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서서 뜯어가 맛보면 돼요. 그거 뜯는다고 뭐 자연 파괴는 아니거든요. 아이는 그거 뜯어먹고 1시간 동안에 엮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끼리 맵다 뭐 뜯어 거예요. 그대로 몸속 세포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선생님들을 양성해야 돼요. 그럼 대구는 대구다운 생태 연구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더 들으면요. 백조, 우리 고니 있겠지 않습니까? 고니가 금호강에 뭘 먹으러 앉았었겠어요? 우리는 고니 다 많다라고 아니고 자들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우리가 맛있는 집에 줄 서가 먹으러 가듯이 고니도 안심술집에 맛있는 게 있으니까 줄 서가 있는 거예요. 뭘 먹지? 아무도 답이 안 나요. 답을 안 내요. 매자기라는 식물입니다. 매자기를 뭘 먹어? 매자기의 뿌리가 딱 어른 엄지손가락 굵기에 뿌리가 고니가 날라올 때쯤 되면은 우리 금호강의 매자기가 뿌리가 굵어져 있거든. 그럼 허기진 배를 날고 왔는데 아는 먹을 게 거예요. 많은 이곳에 거예요? 오게 되면 먹을 거리가 많다. 먹는 거예요. 그 물닭이 금호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물닭이 금호강에 아주 많이 날아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노랑어리 연꽃 때문이에요. 그럼 물닭이 날아올 때쯤 되면 노랑어리 연꽃은 어떠냐?
쌍글이 다 죽었어요. 죽은 노라 엉그레연꽃의 시체가 금무강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 시체가 적당히 분해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양념이 잘 된 자기들의 먹인 거예요. 그리 새도 좋고 물풀에 먹이 사슬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태의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아니까 궁금해서 찾아서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구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려면 처음으로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에서 계속 지식을 발굴해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결정자들 그것을 선택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면의 바다고 고립되어 있는 환경을 가지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이 공간을 지혜롭게 쓸 수밖에 없는 즉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이라는 거는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껴야지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리 습지 생태의 지혜를 그럼 직접 한번 보시죠. 사계절 늘 다른 모습이겠지만 안심습지가 정말 또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데 또 우리 큰고니가 사는 이 습지가 됐는데 이 안심습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는 뭘 또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방법을 안심습지에서 그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백조, 고니류는 본래 고여있는 물터, 흐르는 물터 말고 고여있는 호수 같은 데의 동물이거든요. 근데 금모강 내에 백조가 있다는 것은 금모강 일부분이 호수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상류에 댐이 있으니까 물 흐름이 컨트롤, 조절되지 않습니까? 원래 물만 자꾸 흐르면 버드나무도 못 들어서는데 수심의 수심 깊이와 유속이 제한되면서 왕버들 숲이 만들어지니 왕버들 숲 덕분에 군데군데 호수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니까 고니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고인 물터에 들어 사는 식물이 매작이 고니의 먹이가 될 만한 식물들이 막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을 반드시 개발과 보존의 명제로서 대립이가 볼 거 아니라 개발이라는 글자를 둔다면 가장 고도로 차원 높은 개발은 보존의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폭넓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안심습지 같은 것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심습지에 구조된 수달을 풀어놓는데요. 나 이거 좀 깜짝 놀랐는데 2018년도에 전남 무안과 여수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정말 1급인 좋은 이야기예요. 수달 암수 2마리를 구조를 했는데 그걸 어디에 풀어주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안심습지였다고 해요. 저는 이 수달을 아쿠아리움에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대한민국 야생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일종의. 근데 그 관찰을 해보면 충분히 풀어서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안전한 존재한다라는 걸 곳이다. 안심이 아니까 되는 예,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 구조는 전라도에서 구조가 됐잖아요. 네. 되면서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수달을 원래 구조된 지역에다가 이제 놔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놔줘서 유전적 다양성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멸종 위기 중에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함부로 국립생태원에서 아무데나 놔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제 의뢰를 한 거죠. 후보군을 설정을 하고 그 후보군 중에서 그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데가 대구였던 거예요. 대구에서 그래? 대구도 수달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수달을 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집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종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게 되면 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대구에서 오케이를 해서 방사를 하게 된 거죠. 영호남 예. 그렇네요. 이해하고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원하는 만큼의 도움이나 개발을 줬을 때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습지라는 곳을 대구 가까이서 품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한한 역사적인 또 생태적인 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곳인지는 오늘 또 새롭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분포 습지 2,500여 지역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650개 습지가 지금처럼 기후온난화가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만 돼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좀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오늘 대구의 습지 보시고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한 문장씩 짧게 마무리 말씀 주실까요? 저는 습지에 빠지고 싶습니다.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도시의 숨구멍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얻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입니다. 인도 격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제멋대로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더 이상 야생의 보금자리로 파고들지 말기를 바라면서 생명 평화를 말하는 노벨 문학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품격을 갖추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또 이런 써먹어야 돼. 신이 쉼표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정말 근사한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런 쉼표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싶고요. 거기에서 공존의 지혜를 좀 가까이서 잘 배워가기를 바라면서 긴 말 부연하지 않고 오늘 시민의 품격 마침표 찍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